KBS는 크고 SBS는 날렵한 것 같아요. 디지털 풍화가 온 이미지들이 돌아다녀요. 에? 이런 금액을? 이렇게 작아? 홀수달, 짝수달이 월급이 달라요. 100만 원 이상 시간의 수당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방송을 만들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는 직원 윤선영입니다. 네, 저는 본업은 영상이고요. 취미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 2년째 근무 중이고요. PD 일하고 있고 SBS에서 3년 동안 편집기자로 일했었습니다. PD는 어떤 의미에서든 책임을 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잘 되면 모두의 공이고요. 제작진 모두의 공이고 잘못되면 PD 탓입니다. 저는 그게 PD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PD가 현장에서 지휘자 역할을 아무래도 하게 되거든요.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 이렇게 다 협동하는 자리에서 이 의견들을 서로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멋진 의미의 책임을 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굳은 일이나 전문적이지 않은 일들을 모두 다 처리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촬영 현장에서 누가 커피를 쏟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론 그걸 쏟은 감독님이 당장 뛰쳐나와서 그걸 닦으려고 하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조연출이나 그런 막내 PD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PD도 가서 닦으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독님들은 다 각자의 전문적인 롤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 오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또 보조하는 책임도 PD들에게 있습니다. 꼭 웃을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좀 힘든 부분을 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 공항 취재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다들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제가 자칫 잘못 얘기를 하면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언제나 좀 신중하게 취재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KBS는 크고 SBS는 날렵한 것 같아요. 제 동기 중에 누가 면접 때 그 3사를 동물에 비유해보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다는 거를 들은 거였는데 KBS는 코끼리 같고 SBS는 고양이 같았다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코끼리는 굉장히 한방이 있고 파워풀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에 약간 느린 감이 있을 수 있다. 조직이 크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 동기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제가 다녀봤을 때도 적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신규 프로그램 개발팀에 와 있어서요. 아직 뭘 하게 될지 제 잠재력 안에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직전에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 팀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팀, 덕화TV, 6시 내 고향. 이제 섬으로 촬영을 갔는데 표 끊고 들어갈 때부터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 파도가 높을 예정이어가지고 못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촬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들어갔다가 발이 묶여가지고 2박 3일이 됐었는데 근데 이런 거 경험담이라고 얘기를 해도 더 많은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긴 해요.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다. 자기는 어디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요즘 TV들을 많이 안 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골든벨이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진다고 공언된 건 아니지만 지금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항공길이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가 없고 당연히 정서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재방송 틀고 있을 거예요. 이제 TV라는 매체의 라이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늘 분분했죠. 늘 분분했고 한정된 시청자들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또 생각해보면 라이벌 채널에 시청자들이 이 10분 KBS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로 일대기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아주 부정적으로 한다기에는 저 자체도 이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보지 말아라 내지는 대단한 콘텐츠로 압도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공영방송이 정말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죠. 스크린 크기에서 오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을 TV로 그대로 이식했을 때 정말로 익스트림 클로즈업 딱 해가지고 이마부터 잘라서 눈이 이따만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30인치, 40인치 TV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어쩌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각자 매체나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어서 해당 특성에 맞게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미로 만화를 그리는데요. 이제 직장인의 애환을 그려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2015년쯤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은 제 이름에서 직원을 가져와가지고 원래는 사원을 할까 직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원은 진급하면 사원이 아니잖아요. 대리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윤 직원으로 가자. 사장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직원이니까요. 영원히 직원이겠죠. 기존에 그렸던 만화에서는 직장인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그렸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뭐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관심사들을 좀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PD다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공이었던 미술사? 좀 요즘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책을 몇 권 좀 읽고 있어서 많이 읽진 않는데요. 그래서 책 소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계약에 묶여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연재를 해야 됐다고 하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올리는 거다 보니까 뭐 크게 그런 부담은 없어요, 사실. 저는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은 이렇게 퍼가는 거를 그렇게 막는 편은 아니에요. 뭐 따로 크게 내려달라고 하는 편은 아니고 근데 뭐 만약에 제 거 뒤에 불법 무슨 토토 광고를 붙인다거나 막 이런 거는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시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좀 이게 막 디지털 풍화가 온 이미지들이 돌아다녀요. 원본이 어딘지 모르시니까 여기서 캡처를 반복하셔가지고 블루라이트 필터에 블루라이트 필터에 블루라이트 필터가 돼가지고 노이즈랑 그 누런 감들이 점점 겹겹이 더해지더라고요. PD 연봉. 근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좀 임금 체계가 특이해요. 시간의 근무를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급을 좀 작게 책정을 하고 이제 계산법을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질 금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연봉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이런 금액을 이렇게 작아? 라고 생각했는데 연말정산 할 때 보면 그래도 받을 만큼 받긴 했구나 요 정도 생각이 드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홀수달 짝수달이 월급이 달라요. 작을 때는 앞자리가 2로 시작하고 많을 때는 앞자리가 4로 시작할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가늠하기가 어려운 52시간 법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제가 마침 이렇게 기획부서 같은 데로 와 있어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넘치게 일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늘 넘치긴 하는데 이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가 한창 바쁠 때였거든요. 그때는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추가 수당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SBS 다닐 때는 그런 법안이 없던 때라서 아주 자유롭게 야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야근을 한 결과 100만 원 이상 시간의 수당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2월 달에 이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갔어요. 마침 또 이사를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도 좀 바꾸고 에어컨도 바꾸고 뭐 이러냐고 목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즘은 충동 구매가 많이 줄어든 편인가요? 편인데 근데 제가 한 번씩 뭐 이렇게 세게 갖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주로 촬영 장비예요. 또 주변에 감독님들이나 장비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 듣고 있으면 하나씩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탐을 내느냐고. 그 후지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 있거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촬영 감독님께서 그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 보이길래 얼마인지 찾아봤는데 사보려고 2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이제 바로 마음을 접었죠.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건 사자. 그래서 그 기준을 5번 고민해도 갖고 싶으면 사자로 정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셔서 피아노를 어머니한테 배웠었는데 제가 소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번에 전자키보드를 사서 다시 한번 뭔가 연습을 해봤는데 어른이 돼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굳이 다시 5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사서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게 5번이나 고민한 대로 사고 싶었다는 게. 제가 주로 쓰는 카드는 일단 체크카드, 신한 체크카드. 네, 요거고요. 이거랑 신용카드도 똑같이 생긴 거가 있는데 삼성페이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 카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회사 입사할 때 월급 통장에 연동되는 그 카드로 나온 거였어요. 복지카드랑. 전 직장에서도 또 월급에 연동된 카드가 체크카드 나왔었는데 그거는 퇴사하면서 신용카드는 해지하고 이제 체크카드만 남겨놨었죠. 네. KBS 다니면서 쓰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해지를 했습니다. 네. 저 이거 막 사원증 걸고 그쵸. 이상한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도용 카드 같잖아요. 계속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가 금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가 연말정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다른 재테크 아무것도 안 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균일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체크카드 요만큼 뭐 30만 원 썼으면 이제 신용카드도 30만 원 써야 되겠다.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연말정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써야 되는데 또 그렇게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진 못하고 균일하게 쓰라고 했던 것 같아. 이게 한 좀 절반 정도로 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반 정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고 써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소비하는 중입니다. 늘 돌려받는 편이에요. 저희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제 사정상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거의 다 최대한 상한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원체 많이 가져가는 편이었대요. 그래서 대부분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하대요. 근데 지금 직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늘 돌려받기 때문에. 저는 늘 돌려받죠. 제가 이 질문 받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났던 게 이게 되게 신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5,000원인지 4,000원인지 줘야지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 누르면 숫자 나오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용카드인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얼마 썼는지 나오거나 아니면 체크카드인데 버튼을 누르면 잔액이 나오거나 이런 카드가 있으면 조금 더 제가 돈을 아껴 쓰게 되지 않을까. 회사 주거래은행에 따라서 카드를 바꾸고 연말 정산에 집착하는 순도 100% 직장인 윤선영입니다. 당신의 카드는 무엇인가요? 직원 얘기나 뭐 채널 얘기 좀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 이모티콘 많이 구매해 주시라고 자막 좀 넣어주세요. 이모티콘 직장인의 네모티콘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